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삼봉저수지입니다. 대우만, 유명한 대우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우만의 가지수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삼봉지는 독립된 제방과 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만과는 다른 그런 물질기입니다. 물론 바로 밑에 있는 해창지를 통해서 대우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약 16만 평 정도 되는 그런 평지형 저수지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전에보다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낚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태로 봤을 때 이 삼봉지는 꼭 사람 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오른쪽 이 줄기가,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가지줄기, 이게 엄지손가락보다 더 깁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하나 뻗어 있는데, 보통 한 2kg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한 1.7kg,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폭이 한 100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도 넓고 또 긴 수로이기, 물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독립해서 삼봉수로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수로를 포함해서 전체가 삼봉저수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삼봉수로의 최상류에 있는 부두라고 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연이 없었는데 한 2, 3년 전에 일부러 심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상류권에만 지금 연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짧은 대로 지금 구멍이 몇 개 나 있어서 그 구멍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려고 던져 보니까 수심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요게 단찌 중짜, 5월이 단찌 중짜인데 35cm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찌그리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수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심이 좀 낮기 때문에 줄잡이로 이렇게 찌를 잡는 방식으로 하고, 이쪽 라인은 그렇게 하고, 오른쪽 라인 같은 경우는 쥐꽁채비도 활용해서 이것 그 연밭에서 나오는 가을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대를 펼쳤는데 지금 6번째 정도, 하나가 지금 남았습니다. 근데 구멍이 좀 좁고 양쪽에 이제 부들이 있어서 만약에 바람이 불면 정상적으로 투척이 힘들 것 같아서 저런 경우에는 직공채비를 넣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직공채비, 이게 원래 스윙채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직공채비로 현장에서 바로 쉽게 교체하는 방법, 직공채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6한대 굿바디 5, 6대 일반 스윙채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걸 풀어서 줄감개로 여기다 이렇게 줄감개로 쭉 감아 가지고 그 다음에 줄을 수심을 낮게 해 갖고 직공채비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줄이 상하기 때문에 줄감개에서 낚시하다 보면 다시 스윙채비로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채비 요 줄을 빼서 이 집 줄감개에, 이 줄감개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집 줄감개로 채비를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요 직공채비, 줄감개가 되어 있는 거, 이거로 그냥 바꿔주면 간단하게 직공채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성격으로 한 대 덮인, 맨 마지막에 한 대 덮인 60대 직공채비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요 60대는 제가 리베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저 4번째 구멍에 넣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5번째 구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6번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특별히 자리 없이 옮겨 다니면서 공략해 볼 생각인데, 상당히 사실은 이 직공채비 2대 지금 폈거든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우리 동호인인데 좋은 곳 있다고 연락 와서 내려왔는데 정말 아주 환상적인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밭에서는 토종 나오는데 부근에는 떡만 나와요. 아, 자꾸. 떡 좋더만. 네? 떡 사이즈도 좋고 네, 사자도 있는 거죠. 사자급 되는 것 같아요. 저 큰 게 떡붕어. 어제 오전에 나왔던. 지금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케미 먼저 방케미로 바꿔놓고 밥 먹고 밤낚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미는 지금 이 통쿠케미 대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게 같은 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직코리아 광케미 311, 저 같은 경우는 옐로우 그린하고 오렌지가 눈도 좀 덜 아프고 오래 가기 때문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호환해서 쓰고요. 무게 같으니까 뭐 끼맞춤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바꾸면 되고요. 근데 채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원줄은 평소 쓰는 대로 카본 2.5입니다. 그 다음에 데크론 2호, 아래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두 바늘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집어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루텐만 사용할 때는 외바늘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찌는 쌍둥이 오리 중에 지금 중짜 단찌입니다. 단찌인데 평소와 다른 거는 수심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 줄잡이로 지금 찌를 잡은 거거든요. 이게 잡는 이유는 이걸 안 잡으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척하고 회수할 때 이게 자꾸 엉킵니다, 채비가. 그래서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이 찌 수심이 찌보다 짧은 경우, 뭐 60, 70 전체 수심이 이런 경우에는 요 줄잡이를 이용해서 원줄하고 이렇게 딱 원줄에 이 부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딱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 놓으면 찌가 딱 서기 때문에 엉키지 않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아주 그림 같은데, 이런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스윙 낚시하고 직공채비를 혼용해서 지금 스윙이 6대에 직공이 2대 이렇게 달았는데, 특히나 저 4번 구멍 같은 경우는 한 구멍에 두 개를 넣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물론 이제 투척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엉키지 않도록 잘 던져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챔질입니다. 챔질은 특히나 이렇게 연밭 같은 경우, 수초에서는 스윙 낚시 같은 경우는 빨리 채서 강하게 챔질해 가지고 이 부들 위로 띄워야 되거든요. 이 부들하고 연 있는데 이 수초 위로 띄워야만 끌어내기가 가능한데, 직공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목줄이 끊어집니다. 이 6칸대나 이 5.6칸대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게 채면, 뻥 채면 목줄이 끊어져서 고기를 놓치든지, 아니면 목줄이 안 끊어지더라도 헛챔질이 되면 다 엉켜버립니다. 낚싯대하고 엉키거나 찌끼리 엉키거나 원줄이 엉키거나, 그래서 낚시를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 낚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아주 세게 채서 빨리 요 수초 위로 올려서 미끄럼 태우듯이 쭉 당겨야 되고, 반면에 직공채비 같은 경우는, 이 긴 대 같은 경우는 살짝만
살짝만 들어줘야 됩니다. 살짝만 들어주면 입 걸리면 되니까 고기를 물 위에 띄운 상태에서 낚싯대를 접으면서 끌어내주면 됩니다. 막히게 힘에 겨웠었던 everyday 상처로 4번 4번 긴데 가는 게지 4번 긴데요. 내 마음 들킬까봐 애써 웃을 때 얼굴로 늘 대고 수근거리는 소리에 늘 불안해 아까 저녁 때 잡았던 요 4번 긴데 6칸대 직공채 비해서 거의 비슷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빵이 좋네. 여기는 삼봉지인데 저 아래 대오만이 이렇게 동그란 붕어를 쟁반붕어라고 하거든요. 거의 동그란 붕어가 체구가 아주 좋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어, 4번 다시 4번 긴데요. 조금 크다. 비슷하네. 혹시나 해서 한 대 더 편 6칸대 직공채비가 아주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9시급 될 것 같습니다. 저 가운데 쪽에 4번, 5번, 6번 요 정도가 입질이 오고 입질이 없는 1번, 2번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7번 요 세 개는 지금부터는 지렁이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이 조금 넘네. 28 정도 되는 9치입니다. 이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 물 들어가요. 물 들어가. 이게 밑에 철판입니다. 이게 흙이 땅이 아니라 철판인데 이 전에 배 들어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누가 철판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한 명 올라오면 괜찮은데 2명 올라오면 이렇게 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앞쪽이. 그래서 가능하면 피디님은 올라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이요? 지금 1번 때 지렁이를 갈고 있는데 한번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올라오네요. 요것도 좀 전에 잡았던 딱 9시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율치제에서 잡을 때 뜰채를 안 써갖고 고기가 떨어져서 좀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뜰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게시판에 쓰신 분이 있던데 지금 여기는 뜰채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불이 켜져 심장이 깜깜해 오늘도 기분은 시무룩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내 모습은 4번 빨간 게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네? 어디든 내 놓쳐버린 걸까 좋아하는 만큼 별은 떠오르는 올리는 거죠? 4번 빨간 거 안 보여 지금 찌가. 그렇지.
와. 치가 올라왔는데 연잎이 가려갖고 잘 안 보였습니다. 위에를 보고 챘는데 그래도 나오네요. 지렁이를 지금 하나 달아 넣었는데 지금 지렁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상태도 안 좋고 지금 그루텐의 입질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의 한두 대 빼놓고는 그루텐 위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질이 4번. 무게가 있는데? 아, 떡이구나. 묵직한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한 35 정도 돼 보이는 떡붕어입니다. 여기가 이 삼봉지가 옛날에 떡붕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제방권하고 오른쪽에서 한 15년, 20년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떡붕어 위주로 나왔었는데 한 10년 전에 베스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뒤부터는 거의 토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해창지하고 저 대우만 쪽은 떡붕어가 봄철 외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떡붕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 연 쪽은 아무래도 토종붕어가 많은데 오른쪽 부들밭 쪽은 떡붕어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8시 정도 됐습니다. 밥 먹고 와서 7시부터 한 8시까지 1시간 동안 5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노지 낚시에서 1시간에 5마리면 뭐 정신없이 잡은 건데, 이런 경우에 이 추세로 가면 아침까지 하면 뭐 한 30마리 이상 잡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 부리지 마시고, 왜냐면 여유 부리다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허챔질 하다가 채비가 엉킨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챔질해 갖고 붕어가 수초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끌어내려고, 근데 일자로에서 이렇게 채비를 터트려 먹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채비나 찌가 아까우니까 수초 제거기 이용해서 막 수초를 전체를 끌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낮은 수심, 지금 물도 맞고 70cm 밖에 안 됩니다, 수심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명 켜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상태에서 수초를 당겨 버리면 여기 있는 고기 다 나가 버립니다. 여유 주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입질. 와, 이건 안 보여. 걸었는데 아까도 안 보였는데 이번에도 안 보여 갖고 챘는데 연바시로 들어갔네요. 조금 여유 주면 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오, 나왔다. 챔질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옆에 있는 수초에 감지 않도록 강제 집행하는 게 좋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떡붕어네요. 이렇게 챔질 찌를 늦게 봐가지고 찌가 안 보여서 감긴 경우에, 지금 외바늘이거든요. 외바늘 같은 경우는 억지로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주면 붕어가 이렇게 빠져서 나옵니다. 이제 그때 들어주면 되니까 억지로 당기지 마십시오. 이것도 떡붕어입니다. 7번. 기분 좋은 웃음, 감춰질 수 없는
맨 오른쪽에 있는 7번대에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8시 반까지는 입질이 활발했는데 8시 반 이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지금 한 1시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토종이네. 예. 입질. 한동안 입질 없더니 지금 한 11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가장 긴데 6칸대 직공채비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요 6칸대는 낚시 시작하고 처음에 3마리 연속으로 나왔던 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안 나오더니 늦은 시간에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아 근데 바깥으로 걸렸네요. 이 챔질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입술을 보면 이 안에서 바늘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바깥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운이 되게 나쁜 붕어입니다. 저는 이제 손맛을 좀 많이 봤으니까 한 12시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새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맨 오른쪽 7번대에서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열한 마리째인데 월척이 토종 월척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붕어들은 참 다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입질 5번. 5번이요? 5번? 야, 잘 못 올리네. 입질인데. 야, 왜 저렇게 못 올리지? 5번. 이야, 저게 다야? 또 9시 정도는 되겠네요. 이 아침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5번대 한 마리 나왔는데 지진 영향 때문인지 입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살짝 올리다 말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지진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논산에서 지진이 났는데 진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2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지진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랑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진도가 원체 약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태양이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3번. 아이고. 이쪽 1, 2, 3번 중에 입질 한 번도 못 받다가 지금 3번 처음으로 입질을 받았는데 걸렸다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입질이 약합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거의 11번 입질 거의 찌올리면 다 잡았다고 조 PD가 좋아하던데 그만큼 천천히 채도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내려가 버리고 입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올리면 바로 챔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칠 7번이요. 그렇지. 기대했던 것보다 아침 저항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입질. 이야. 입질이 왔었는데 좀 늦게 봐가지고 연내 감았습니다. 그래서 당겼더니 바늘 목줄이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좀 잡았어요? 전부 8, 9치고 토종은 떡붕어가 한 35, 2마리. 그래도 우리 쪽은 토종 32, 33까지 나왔어. 아, 그쪽은 좀 씨알이 낮네. 이런 뭐 9치, 뭐 6치, 뭐 그래가지고. 여긴 뭐 똑같아. 8 아니면 9치. 좀 더 추워야 된대요. 아, 고감사님이. 예. 11월 중순 정도 돼야지 씨알들이 이쪽으로 가는. 예. 아주 환상적인 포인트에서 연밭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연밭에서 낚시를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하고 경산 쪽에서 그 경산IC 앞에 있는 연지 같은 경우는 온 저수지가 다 연밭이기 때문에 연지입니다. 그 다음에 침범지, 또 그 대경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야창지, 이곳이 다 연밭이었는데 그 경산 쪽에서 자주 갔던 게 그 경산에 있는 대경대학교, 거기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거기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에 자주 내려갔는데 그쪽은 대부분이 연밭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연밭 낚시를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연밭 낚시 요령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채비는 그냥 원래 우리가 쓰는 스위벨 채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 이 채비 밸런스만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연밭 같은 경우는 연이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이 채비가 바늘이 연 줄기에 걸리면 거의 끊어집니다. 그랬을 때 당겼을 때 원줄보다 목줄을 약해야만 이 목줄이 끊어져서 이 바늘 목줄이 끊어지든 여기가 끊어지든, 설사 이 기둥 목줄이 끊어지더라도 이 스위벨 호스만 기억을 하면 같은 호스로 바꿔지면 찌맞춤 할 필요 없이 무게가 똑같으니까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비 밸런스 꼭 맞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연밭 같은 경우는 수심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줄잡이를 이용해서 이 원줄을 이렇게 끼워주면, 원래는 이렇게 돼서 이게 엉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찌탑을 줄잡이로 원줄을 잡아주면 훨씬 더 엉키지 않게 채비를 투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대를 직공채비로 운영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바람이 안 불지만 바람이 부는 경우에, 특히나 이 같은 경우 지금 연이나 줄프릿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윙으로는 던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직공채비로 넣으면 아주 깊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직공채비도 몇 개 준비해서 같이 활용을 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걸림이라든지 연 같은 데 장애물에 걸릴 거를 대비해서 낚싯대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같은 길이 낚싯대,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낚싯대를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벌의 채비도 충분히 준비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경질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바로 고기를 띄워서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경질대가 없다면 평소보다 원줄을 좀 짧게 매십시오. 그냥 이 상태에서 한 10cm 정도만 짧게 매도, 그래서 다시 묶어주면 원줄이 좀 짧아지면 훨씬 투척도 편하고, 바람이 불 때 투척도 편하고 제압도 편해집니다. 고기를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줄 뭐 좀 깊이 넣으려고 길게 매지 마시고 오히려 평소보다 한 10cm 정도는 짧게 맨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미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직공채비가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제일 잘 듣는 미끼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직공채비는 거의 지렁이 낚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루텐이 잘 먹는 상황이라면 구루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물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하도 걸리고 바닥에 걸리고 옆에 걸리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팍 채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채비가 엉키고 또 낚싯대도 부러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 2번 정도 하고 나면 멘탈이 무너져서 거의 낚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멋진 포인트에 앉아서 붕어도 못 잡고 스트레스만 쌓여 갖고 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연밭 포인트일수록, 이런 장애물이 많은 곳일수록 차분하게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질 입질. 오, 이건 제법 크다. 힘을 써서 제법 큰 줄 알았더니 체구가 엄청 큽니다. 대여만 쟁반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 땅 좋다. 오늘 연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최상류권에서 했는데, 아침에 조항을 좀 들어보니까 중류권 마름이 사가 내리는 곳 그쪽에서 한 5분 정도 낚시를 하셨고, 또 이 부들밭 쪽에서도 몇 분이 낚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항을 들어보니까 평균 한 서너 마리 정도씩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수는 좀 이곳보다 떨어지지만 저 중류권에 마름 사고 내리는 곳 그쪽에 사신 분들은 월초급도 몇 마리 잡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붕어들이 큰 붕어들은 최상류까지 올라오지 않고 마름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름은 지금 막 사가 내리는 과정이고 곧 이제 사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붕어들이 상류권으로 붙게 됩니다. 보통 서리가 내리는 그 상강 지나면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큰 붕어들이 연밭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연밭 낚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공채비 몇 개 준비하셔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연밭 낚시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이제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맘대로 그린 세상 우린 노래해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너는 좋지 아니한가